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은하하고 준서하고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안나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은하가 준서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은하가 홍천 아저씨께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죠. 정말 은하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네. 그리고 또 신영이는 신영이대로 자기가 몇 년 전에 사고를 내고 미국에 갔는데 그 사고가 지금 신영이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신영이가 아닌 그 신영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은하의 아버지가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이가 그걸 알고 미국에서부터 지금 한국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그 경찰한테 이제 물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아버지가 그 신영이의 아버지가 이제 신영이가 가해자가 아니고 신영이를 이제 그 사건에서 뺀 거죠. 그걸 알게 돼서 신영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영이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한 은하의 아버지의 그 납골당에 찾아갔는데 그날 이제 그 은하의 엄마와 은하가 납골당에 갔다가 살짝 스치듯이 이제 지나쳤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결혼한다며? 삼별그룹 막내딸하고. 어허, 내가 어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몸이야? 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걔 예뻐? 야, 이쁘긴 이제 대학 졸업한 애야. 비린내 나는 애야, 애. 찬혁은 요즘 자신이 갖고 있는 유성금융의 모든 광고를 하고 있는 하은주가 옷을 입는 걸 보며 음흉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 오빠는 회사 광고 말고 형네 전자 쪽 광고 나한테 주면 안 돼?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 우리 거 다 하고 있으면서. 금융 광고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걸 해야 드라마든 영화든 섭외가 잘 들어온단 말이야. 은주는 윗옷을 걸치고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찬혁의 옆에 걸터앉아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었다. 가만, 전자 광고가 이번에 쭈리로 바뀌었지? 힘들 거야. 우리 큰형 고지식하거든. 말은 해볼게. 오빠 그러지 말고 오빠가 어떻게든 힘 좀 써봐. 응? 응? 제발. 알았어. 오빠 고마워. 하은주가 찬혁의 목에 팔을 감고 뺨에 키스했다. 4월이라지만 강원도는 쌀쌀한 바람이 언제고 금방이라도 눈발을 날릴 듯했다. 성당 안은 지금 민혁과 신영의 성스러운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다. 유민혁 군과 강신영 양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랑 민혁은 신부 신영의 면사포를 위로 올려 이마에 키스했다. 신랑 유민혁 군과 신부 강신영 양은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결혼식 하객이라곤 연주와 레지나 소녀님 뿐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엄숙하고 진지했다. 레지나 수녀는 눈물을 찍었고 연주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다. 수녀님, 저 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좋은 날 주책 없이 왜 눈물이 나지? 반주에 맞춰 둘은 하객 없는 행진을 했지만 신영과 민혁은 그 어느 신랑과 신부보다 행복했다. 축하해요 선배. 연주가 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했고
레지나가 신영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혁아, 축하한다. 신영씨,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해요. 네. 신영아, 내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예뻐. 연주가 신영에게 윙크를 보냈다. 고마워. 선배, 우리 신영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연주야, 나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 기집애 얼굴에 다 써있다. 염려마, 내가 우리 신영이 행복하게 해줄게. 민혁이 신영이 팔짱 낀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어잡았다. 민혁의 집안에 신영이 사다 놓은 인형들이 한쪽에 가득했다. 민혁이 외롭게 살아온 걸 안타깝게 여긴 신영의 배려였다. 이젠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그렇지만 민혁과 신영의 달콤한 신호는 그리 오래 갈 수 없었다. 신영아, 이것도 살까? 민혁은 마트 시식 코너에서 튀겨진 만두를 신영의 입속에 넣어주며 신영의 대답을 기다렸다. 맛있다. 신영은 만두를 입속에 오물거리며 손으로 최고라고 표시했다. 민혁이 장을 본 커다란 비닐봉지 몇 개를 트렁크에 넣고 있었는데 건정한 사내 넷이 차에 탄 신영을 끌고 옆차에 태웠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놔요. 빨리 놔요. 신영이 차 안에서 발버둥 쳤다. 신영아, 괜찮아? 민혁이 신영을 보며 걱정하다 사내에게 한 대 맞았다. 아가씨,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난 안 가요. 차 안에 있던 사내가 신영에게 말했지만 신영이 거부했다. 신영아, 민혁은 신영이 어떻게 될까봐 신영을 보고 있느라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맞았다. 선배! 신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검정색 세단은 신영을 태우고 민혁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혁이 건장한 사내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상대로 싸웠지만 수적으로도 불리했다. 얼굴에 피가 나더니 옷에 피가 번졌다. 도대체 당신들 누구야? 강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신영은 아까 민혁을 사내들이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했고 집에 오자마자 방에 감금되다시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신영에게 큰어머니는 한마디 보탰다. 근본 없는 것. 민혁은 정신을 잃었다가 차려보니 넓은 리무진 차량 안에 있었다. 곧 차에 탄 사람은 신영의 오빠 강지석이었다. 이런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내가 사람을 때리지는 말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나는 신영의 큰오빠 강지석입니다. 지석이 민혁에게 악수를 청했다. 신영이 어디 있습니까? 신영이 당연히 집으로 갔지요. 대체 우리 신영이 그 쑥맥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신영이가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지 신기해서 잠시 놔뒀지요. 우리 신영이 5월에 유성그룹 유찬혁과 결혼합니다. 장난도 이 정도면 도가 지나쳐요. 신영이와 저 진심입니다. 강 회장님 나서시기 전에 우리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그게 모두에게 좋아요. 신영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게 또 있나.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 도전하고 싶다면 힘부터 길러야지 않겠어요? 제 목숨보다 더 신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통하네. 이쯤에서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우리 강 회장님은 안 되는 게 없는 분입니다. 신영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분이시네. 지석이 앞좌석을 향해 턱을 들자 밖에 있던 사내들이 들어와 민혁을 끌고 나갔고 민혁은 정신을 잃고도 한참을 문매를 맞았다. 한강변 으슥한 곳에서 정신을 차린 민혁은 지석의 말을 곱씹으며 짐승에 가까운 울음을 울었다. 힘부터 길러야지 않겠어요? 힘부터 길러야지 않겠어요? 야, 강신영,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네가 그 사람을 떠나주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네 어쩌네 하니까 그 사람이 다치잖아? 이번에도 오늘 같을 것 같아? 아마 그 사람 일주일 내로 정신 차리기 어려울걸? 죄송합니다.
여자 목소리로 했네요. 남자 목소리. 오빠 대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나도 알지. 그 사람이 잘못 없는 거는.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신영은 강 회장과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도통 신영이 강 회장을 만날 수가 없었다. 신영은 도저히 민혁이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모두 잠든 새벽녘 몰래 집을 빠져나와 민혁에게로 갔다. 선배, 지석의 말처럼 민혁은 거의 사경을 헤매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 신영이 장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진이 집으로 와 민혁에게 링거를 놓고 간 후 신영은 가슴을 쥐어짜듯 울었지만 민혁과 자신의 사랑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신영은 자신 때문에 민혁이 더 이상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민혁을 위해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면서도 신영은 눈물을 훔쳤다. 신영은 민혁의 이마에 물수건을 계속 갈아엎었고 팔이며 손목이며 얼굴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발랐다. 신영아. 아픈 중에도 민혁은 신영을 불렀다. 그 소리에 신영의 가슴은 애일 듯 아팠다. 선배, 저 여기 있어요. 신영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날이 어스름 밝아올 때 신영은 마음에 결심을 했다. 선배, 사랑해요. 내가 내 사랑을 지킬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신영은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민혁의 입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주한이 은하에게 다녀간 뒤로 은하는 모든 게 다 힘겹게 느껴졌다. 엄마도,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준서도. 허수아비가 된 심정으로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하필이면 안나가 또 은하를 불러세웠다. 우리 얘기 좀 할까? 찻잔을 마주 앉은 안나는 은하를 향해 입을 열었다. 준서하고 어릴 때 같이 실종되었다는 얘기는 아버님을 통해 들었어. 아버님? 아하, 우리 다음 달에 약혼할 거야. 아버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이미 결정하셨고 우린 그걸 따를 거야. 준서도 그렇게 하겠대? 물론이지. 우린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쭉 함께였어. 몰랐었어. 준서가 말 안 했구나? 그럼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상한 소문 돌지 않게 네가 준서 만나지 말아줘. 은하는 눈물이 빚어나오는 걸 참았다. 나 먼저 일어날게. 준서랑 약속했거든. 안나가 가버린 후 은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언제부터 내리고 있었는지 모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하는 오늘 같은 날 눈물을 감추지 않아도 되도록 세차게 내려주고 있는 비가 고마웠고 온 몸이 다 젖은 은하는 한기를 느꼈지만 놀이터로 향했다. 민혁이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 신영이 다녀간 것을 알았지만 신영은 다시 오지 않았고 민혁은 꼬박 일주일을 알아누워 있었다. 민혁은 아직 얼굴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양평으로 향했다. 아버지, 유 회장은 민혁의 얼굴에 난 상처며 몸이 상한 것을 모르지 않았다. 어찌 된 게냐?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민혁이 돌아가고 유 회장은 낚싯대를 들이웠지만 애잔한 은주연을 닮은 민혁의 눈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었다. 아버지, 미쳤어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런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유성은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인혁이 유 회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저는요. 다음 달에 산별 딸과 결혼인데 아버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그 천한 것을 지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난 인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상혁은 민혁이 유민혁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짐작했었지만 생각보다 더 나빴다. 그래, 상혁이 네 생각은 어떠냐? 오여서가 장남 상혁에게 물었다. 어머니,
전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머니는 힘드시겠지만 제게는 인혁이와 찬혁이하고 똑같은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젠 편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은 우리 아버지 홀린 그 여배우 자식이랑 우리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찬혁아, 말 조심해라. 난 늘 네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걱정이 된다. 어머니만 마음 정해주시면 바로 호적 정리하려고 해요. 형, 말도 안 돼! 어머니, 민혁과 찬혁이 펄쩍 뛰었지만 상혁은 오 여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내겐 마찬가지다. 상혁이 네가 알아서 해라. 다만 그 아이 내게는 끼지 않게 해다오. 예, 어머니, 감사드려요. 오 여사는 상혁의 감사하다는 말을 뒤로 들으며 나가버렸고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유 회장은 오 여사를 따라 나갔다. 오 여사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면서 긴 시간 고통받아 왔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오 여사는 이미 죽은 그 여자를 질투하고 유 회장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했었다. 이제는 늙어서 자식들에게 밀려 이렇게 세월이나 낚는 유 회장이 되었는데 고맙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당신 그늘보다 상혁이 그늘이 더 좋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가겠소? 앞서 걷던 오수란이 뒤를 돌아 바라본 유 회장은 전에 그 큰 그룹을 호령하던 유 회장이 아니었다. 늙어 주글주글한 어디서고 흔히 볼 수 있는 풍채 좋은 할아버지였다. 미안하오. 오수라는 유 회장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어이없이 눈물이 번졌다. 그 한마디 말이 그리 힘듭니까? 미안하오. 오 여사는 유 회장의 가슴에 안겨 긴 세월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유 회장은 그런 오 여사의 등을 쓸었다. 준서는 안나가 한국대에 온 후로 은하를 만날 시간이 도통 없었는데 어제 은하와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다. 은하가 꼭 어디 멀리 가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였다. 김준서, 잘 지내. 은하와의 통화에서 마지막은 항상 잘 자였는데 잘 지내라니 뭔가 깨름칙했다. 준서는 그동안 은하가 서운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하가 좋아하는 노란색 수국을 한 다발 들고 은하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았지만 은하는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민지와 상민이 함께 걸어오다 준서를 보고 말을 걸어왔다. 준서,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상민 선배, 민지야, 저 은하 보려고 왔어요. 은하? 은하 아까 휴학계 되고 지금 터미널로 갔는데. 민지가 준서의 말을 받았다. 휴학계? 터미널? 몰라? 갑자기 휴학하고 홍천에 간다고 갔어. 아침에 이모랑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모도 지금 많이 속상해하셔. 나도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도 몰랐구나. 터미널이면 어느 터미널? 아마 강남 터미널이겠지? 준서는 곧장 터미널로 향했다. 은하, 이 은하 도대체 왜? 준서는 터미널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은하를 찾았지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무열이 있었다. 무열은 준서를 보자 성큼성큼 다가와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너 이 자식 무슨 짓이야? 준서가 무열의 주먹에 뒤로 넘어지며 말을 받았다. 너한테 내가 은하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데? 은하 지금 어디 있어? 뭐야? 무열은 준서를 일으켜 세워 한 대 더 때렸다. 준서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았다. 은하는 떠났어. 어디로? 어디로? 네 곁에서 멀리. 무열은 그간 은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아무도 몰래 조용히 군입대를 하기 위해 휴학계를 내려갔다가
마찬가지로 휴학계를 내려온 은하를 만났던 것이었다. 은하로부터 그간의 일들을 전해 들은 무열은 화가 났고 준서를 보자 주먹을 날렸던 것이다. 준서가 은하에게 주려고 가져온 노란색 소복은 준서의 마음처럼 엉망으로 구겨지고 꽃잎들은 함부로 떨어져 있었다. 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건 이렇게 주한과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걸로 알 수 있었다. 주한은 한국에 오니 회사 일과 가정사 모든 게 척척 풀려 기분이 좋았다. 여보, 이게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게 얼마만이야? 요즘 우울증 치료받는 건 어때? 좋아요. 그래, 고마워. 최 사장네하고 우리 가족하고 한번 저녁 식사 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왜요? 그제야 희정이 주한의 얼굴을 바로 보았다. 최 사장 딸 안나 알지? 양쪽 집이 사돈을 맺으면 어떨까 하고. 당신도 안나 이쁘고 똑똑하다고 했었지? 여보, 준서한테는 은하가 있어요. 당신도 어릴 때 잠깐 보고 우연히 한 학교 다닌다고 2년 5년 하지 마. 걔네 만남이 우연이라고요? 그럼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희정과 주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이 7살 어린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줄 알아? 그 어린 것이. 제발 그만 좀 해.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준서 잘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당신 때문인 줄 알아? 은하 덕분이야. 우리 준서가 은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웃을 수 없었어. 관두자. 난 은하라는 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안나하고 준서하고 결혼시킬 거야. 또 안나가 우리 준서를 좋아해. 여보, 제발 우리 준서를 위해서야. 그 둘 떨어뜨리지 말아줘. 희정이 애원했지만 주한은 식사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제발. 신영은 어지러운 걸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정은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강신영입니다. 임정은 씨를 찾아왔는데요. 네? 지은이 문을 열었고 정은이 거실로 나오는 것을 본 신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어떻게? 언니, 누구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은이 대답을 않고 방으로 신영을 데리고 들어가자 지은은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조용히 엿들었다. 죄송해요. 정은이의 방으로 들어온 신영은 생각보다 모녀가 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봐요 아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영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난 그날 당신이 사고를 냈다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사고를 냈다는 당사자는 사라지고 내 남편이 가해자가 된 거죠? 당신이 설명을 좀 해봐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영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같이 가요. 같이 경찰서로 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지은이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신영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당신이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당장 나와! 지은은 물벼락을 얹은 신영을 질질 끌어냈다. 죄송해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불쌍한 우리 영호 씨를.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영호 씨만 돌려줘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요. 우리 영호 씨만 돌려줘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부가 얼마나 다정한 분이셨는데 언니하고 은하를 두고 눈이라도 제대로 감으셨겠어요? 정은과 신영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듯 지은도 소리를 지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지은이 앉아있는 신영을 일으키며 경찰서로 가자고 악을 쓰는데 지은의 손에 일어나던 신영이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기절한 신영을 병원에 데리고 온 정우는 파리하게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신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쌓였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 몇 시간이 지나도 왜 깨어나지 않는 거죠? 정은이 의사에게 물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온 듯합니다. 영양실조요? 새벽에 겨우 눈을 뜬 신영은 자신의 침대 곁에 엎드려 있는 정은을 보았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잠깐요. 찬혁은 신영을 도통 볼 수 없자 몸이 달아 사람을 시켜 알아보고 민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대체 어떤 녀석이 나 유찬혁한테 오물을 씌워? 오여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혁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다. 왕자의 난 때 상혁에게 패한 것은 민혁이 막판에 상혁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다시 민혁은 찬혁의 편이 되어 있었다. 당장 그 녀석을 내 앞에 데려와! 민혁은 만신창이로 맞고 찬혁의 앞에 무릎을 꿇린 채 마주하게 되었다. 감히 내 여자를 넘본 간 큰 놈이 너냐? 찬혁은 민혁의 뺨을 올려쳤다. 이미 터진 입술이었는데 또 터져 피가 튀었다. 찬혁은 잔인하게 민혁의 배며 등이며 얼굴이며 닥치는 대로 때렸다. 형! 작은 소리였지만 때리던 찬혁이 멈칫했다. 뭐? 형, 나 아파. 그만. 찬혁은 방 안에 장승처럼 서있던 건장한 사내들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너 누구야? 너 뭐하는 새끼야? 형, 나 민혁이에요. 눈자위는 부어있고 입술은 터져있는 민혁이 형 찬혁을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이 미친 새끼. 네가 지금 누구한테 형이라는 거야? 찬혁은 광기가 난 사람처럼 민혁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내가 너 같은 동생이 어디 있어? 네가 내 동생? 웃기지 마. 난 동생 같은 거 없어. 민혁은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었다. 내가 선택한 게 있긴 한 줄 알아? 난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형은 다 가졌잖아. 뭐라고? 이 더러운 새끼. 찬혁은 더 화가 나 숨이 차도록 민혁을 때렸다. 찬혁도 더 이상은 민혁을 때릴 힘이 없어 소파에 털썩 소리내 앉았고 민혁은 서러움에 울었다. 더 때려! 더 때려! 급기야 민혁이 악을 썼다. 이 미친 새끼.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형이 알기나 해? 그렇다고 형의 여자를 넘봐? 형의 여자라고? 신영이랑 나 결혼했어. 제발 도와줘. 이렇게 빌게. 민혁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찬혁에게 무릎을 꿇었다. 찬혁의 숨이 고르게 된 만큼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찬혁이 입을 열었다. 미친 새끼. 찬혁은 이후 상혁이 민혁을 호적에 넣는 데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찬혁의 일생일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언젠가 크게 갚아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신영은 산별의 딸이기는 했지만 아무 실권도 없는 이름만 딸이라면 자신의 야망에 보탬이 되지 않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신영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 쑥맥인 줄 알았더니 쑥맥은 아니었어. 어디 두고 보자. 봄의 꽃바람이 불어오는 홍천에서의 하루하루는 신영이 치열하게 살았던 삶과 처음으로 갖게 된 위태로운 사랑에서 삶과 처음으로 갖게 된 위태로운 사랑에서 갖게 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신영이 힘겨울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푸근히 안아주던 민혁이처럼 레지나 수녀는 신영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영을 따스하게 품어주었다. 신영이 처음 홍천에 왔을 때는 아직 바람이 차가웠었는데 이제는 바람의 따스함이 신영을 감싸 안았다. 신영은 하루하루 민혁이 걱정되었지만 신혁이 사랑을 욕심낼수록 다칠 사람은 신혁이 아닌 민혁이었기에 신영은 지금 민혁의 곁으로도 또 신영이 몸담고 있던 산별의 일원으로도 가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켰다. 선배, 괜찮은 거죠? 민혁은 아무리 기다려도 신영이 오지 않자 연주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주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 강지석을 직접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석은 신영이 사라진 데다 오늘 유성의 비서실로부터 결혼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받아 심기가 불편해졌던 차였다. 지석은 인터폰을 눌러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고 민혁을 보고 입을 열었다. 은민혁 씨가 올 곳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신영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석의 이마가 순간 좁아졌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신영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영이도 이제 마음 정하고 산별의 일원으로 살기로 했는데 흔들면 안 되죠. 민혁 씨가 여기서 포기해줘야 우리 신영이도 마음 잡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신영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람의 모습일 것 같은데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민혁 씨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민혁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의사가 아니고 신영이의 의사입니다. 민혁은 신영이가 핸드폰을 받지 않는 것이 신영의 의사였다고 들으니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혁은 가까스로 지석에게 한마디를 더했다. 신영이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신영이도 어렵게 한 결정인데 민혁 씨가 우리 신영이 결정에 따라주는 게 민혁 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신영이와의 인연을 여기서 접어줘요. 신영이 오빠로서 부탁드립니다. 지석도 전날 같지 않게 정중하게 민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산별그룹 건물을 빠져나온 민혁은 하늘이, 땅이, 바람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워 어지럼증이 났다. 신영이는 순수할 거라 믿었는데 신영과 민혁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잴 수 없는 사랑이라 믿었는데 신영이 때문에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갖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에 때를 쓴 민혁이었다. 민혁에게 이미 신영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영이 없다면 지금 민혁이 설 곳은 없었다. 아니, 서고 싶은 곳이 없었다. 그런 만큼 세상에 처음 때를 쓴 민혁의 참